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맹약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맹약 고급반 이번 시간에는 제40강 제40강부터는 종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격. 여러분 이 종자는 따를 종자지요. 큰 틀, 큰 오행의 세력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격 중에 종살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살격에 앞서서 과연 그러면은 종격이 뭐냐? 이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주 팔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관살, 재성, 식상, 비급 중 어느 한두 가지가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육신의 기세에 따라 객국과 용신을 정하는 사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대부분이 보면은 목화, 토금수, 오행ing 중에서 목이 한둘, 화가 한둘, 금이 한둘, 수가 한둘, 혹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골고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사주에 따라서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와가지고 이것이 목이면 목, 화면 화. 그래서 이것을 육신을 보게 되면은 비급이 비급, 식상이 식상. 재성이면 재성, 관살이면 관살, 인성이면 인성, 이렇게 한두 가지의 오행이 많아가지고 일간이 나를 버리고 그 많은 세력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사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인 아신이 도저히 이것은 다시 한번 정렬하게 되면 일주인 아신, 나의 신이 도저히 지탱할 길이 없어가지고 왕세를, 왕한 세력을 따라가는 사주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격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살격, 종재격, 종악격, 종세격, 종황격, 종강격 등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네 번째, 그러면 종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살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살격. 종살격이 뭐냐? 관사를, 종자는 따를 종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관살의 세력으로 이루어진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나를 버리고 관살의 세력을 따라가는 사주, 이것을 종살격,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재격. 종재격은 여러분요, 재성의 세력으로 따라가는, 재성의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일간인 나를 버리고 이 재성의 세력으로 따라가는 사주, 이것을 종재격,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종악격이 있습니다. 종악격은 여기서 아 하는 것은 아이 아자죠. 그래서 나가 일간인 내가 생한 식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식상이 나의 아이와 같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식상의 세력으로 이루어진 사주, 전체적으로 사주가 식상의 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세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세격은 식상, 재성, 이 관살, 이 세 가지 오행이 골고루 있으면서 일간인 나는 일단은 뿌리가 없다 보니까 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 구조인데, 이 세 가지의 식상이라든지 재성, 관살, 지금 일간인 나의 기운을 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오행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느 특정 오행이 재성이면 재성이 강하면 종재할 것이고, 간살이 왕하면은 간살, 종관살, 즉 종살 할 것인데, 그것이 골고루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종왕격이 있습니다. 종왕격. 여러분, 이 종왕격은 사주가 비겁으로 이루어진 사주 구조. 자, 비겁으로 전체적으로 비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막바로 그 일행덕지격과 같은 맥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일행덕지격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일행덕지격과 같은 맥에서 비겁으로 사주가 비겁이 왕하면은 나 일간인 왕하죠. 그래서 비겁으로 이루어진 사주 구조를 종왕격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강격이 있습니다. 이 종강격은 인성의 세력으로, 여러분, 인성의 세력으로 이루어진 사주를 말합니다. 고와 한의 사주가 전체적으로 인성의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주, 이런 경우에 인성의 세력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격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종격의 그 첫 번째로 먼저 종살격입니다. 살을 따라간다. 관성과 병관정관이 많으면 이것을 많으면 살로 변해서 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종살, 자, 관살을 따라가는 사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살이란 관살을 따라가는 격을 말한다. 즉 일주가 심히 약하여 인성 또는 비겁의 도움을 받아도 자력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 모든 도움을 포기하고 관살에 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그 관살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간인 나에, 자, 일간이 도와줘도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에 관성의 사주에 관살이 많아 가지고 그 세력이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을 때에, 이때에 종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관살로. 자, 관살로 향해서 종한다. 그래서 종살 이렇게 부른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종살격은 여러분, 일주가 무기해가지고 일주가 기운이 없어라 이 말입니다. 일점의 생기도 없는 것을 말하므로 사주가 관살망구로 팔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관살이 차지하고 부득불 종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일주가 뿌리가 없고, 자, 무기하고 창기도 없는, 도움이 없는 이러한 경우에 전체적으로 관살로 이루어진 사주, 이것을 말한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종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주, 이런 것을 종살격 그렇게 부르는데요. 자, 마지막 문구가 여러분, 이 격을 일명 기명종살격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명종살격. 자,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기 자체가, 앞서 이 기자가 여러분요, 기자가 이미 버릴 기자입니다. 버릴 기자. 자, 기명. 자, 기명하니까 일간이 나를 버리고, 이 버릴 기자라고 했죠. 그래서 버리고 살을 따른다. 종살한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기나 말기나 일간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힘이 없다 보니까 관살로 따라가는 사주, 이것이 종살격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살격의 그 성립이 되는 그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종살격이 대한 그런 목적에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일주가 무건이라야 한다. 일주가 뿌리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관살이 지지의 전국을 이루어야 한다. 정관이 지지의 전국을 이루고, 그 세 번째로요, 이 관살이 천간에 나타나 있음이 더욱 좋다. 천간에 나타나 있으면은 그것이 월간이든 시간이든
천간에 나타나 있으면은 그 관살이 지지의 뿌리를 확고히 걸고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4대 원칙 중에 일주가 인성 비겁의 도움이 없어야 한다. 또 나를 돕게 되면은 나를 도우는, 즉 일간을 도우는 인성과 비겁이 있게 되면 이것은 내가 생을 받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따라갈 수가 없지요. 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간은 아무것도 나를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자체로도 뿌리가 없는 경우, 그래서 무건이라야 한다. 무건. 자, 그래서 지지에 통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근이 되면은 억강부약의 법칙을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별표를 보겠습니다. 혹은 말이죠. 혹은 인성이나 비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성이나 비겁이 있더라도 무건이거나 도울 힘이 없을 경우에 종살격이 성립된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성이나 비겁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성이나 비겁이 있게 되면은 일간을 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뿌리가 없어야 된다. 지지의 뿌리를 걸고 있으면은 이것이 상당히 힘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은 일간을 도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도우는, 설사 나를 도우는 인성이나 비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뿌리가 없어라.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종살격의 용신법입니다. 종살격의 용신법인데, 여러분, 이 격은요, 왕성한 관살의 세력에 순응하는 재나 간살운을 만나야 기라고 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살을 하기 때문에 이 종살의 세력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간살운이 좋고, 또한 그 관살을 도우는 재성운이 좋다. 자, 그리고 그때에 발복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살의 세력에 역세하는 비거분과 식상운을 행하면은 대불길한다. 자, 관살의 세력으로 따랐기 때문에 이것을 거역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극하거나 이 자체를 갖다가 상충하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극하는 세력이 막바로 비거분하고 식상이 이 관살과 대척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것이 결코 역세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비거분과 식상운을 만나면 안 된다. 대흉하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종살격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살격의 예시. 자, 여러분, 이 사주를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정미생이 정미월입니다. 정미생이면은 정미월이 되죠. 정미월의 신사일. 그리고 시가 갑오시가 됩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요, 일간인 하는 신금입니다. 신금인데, 이 신금이 미월에 났습니다. 미월에. 이 신금이 미월에 났죠. 자, 그래서요, 신일주가 미월에 태어나가지고, 연월간에, 자, 여러분, 연월간에 이 정화가 투관이 되었습니다. 투관이 되었고, 자, 지지를 보게 되니까 사오미 해가지고, 이것이 사오미는 남방하국이죠. 남쪽 방향에 방합을 이루고 있는 화국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화세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염하 중에 이 생하여 간지의 화가 성한 중에 사오미 남방이 되었으니 일점 신금이 의지할 곳이 없다. 고로 종살객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신금이 연월간에 이것이 정화가 투관이 되고 지지는 보하니까 전체적으로 사오미 하면서 이것이 전부의 관살이죠. 관살이 화국이니까. 자, 그래서 이 밑에는 전체적으로 사오미 하고 이런 식으로 이 화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은 그냥 그대로 목생화하니까 이 화 속에 그대로 그냥 통당 빠져서 이것이 전체 화세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죠. 그러니까 일간인 신금인 나는 지지의 뿌리가 없습니다. 지지의 뿌리가 없고 또 앞서 말한 대로 정간에 관살이 투관되어라. 자, 이 조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종살격이 선입이 되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상의 간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의 이제 근원이 되기 때문에 화생토 뭐 이렇게 이 돋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이 목화운을 가줘야 되는 겁니다. 목화운을 가게 되면은 이것이 대발복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정경에서 억강부약의 법칙을 보는 것 같으면은 신금이 보하니까 관살이 많아서 약하니까 인성으로 토생금 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투관된 정화가 있고 사오미 하는 이런 방압을 하면서 여기에서 미토는 미토가 아니고 그는 토가 아니고 그냥 화세의 화의 세력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은 저절로 이 불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거의 화세를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용신법은 화의 세력으로 따라야 되고 이 화를 도우는 목운도 좋다. 자, 그러니까 목화운이 좋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의 세력을 사실은 거역하면은 이 수 자체가 수의 운이 오게 되면은 수극화 해가지고 이 화의 세력을 극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때는 대기한다. 그 말입니다. 엄청나게 이것은 싫어하는 그러한 운세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남목화운은 길하나 대운 신축운에 자, 이 운은 그래도 좋았다는 겁니다. 이 운은 좋았는데 이 신축운이 대흉하다. 그 말입니다. 이 신축운이 되게 되면은 일간인 신금을 도우죠. 비겁이 되는 겁니다. 비겁이 되고 이 축은 그대로 토생금 하면서 일주를 도우는 일간인 신금을 도우는 그러한 운이죠. 이렇게 이미 나를 버리고 이 다른 세력으로 따랐다면 이 세력으로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거역하게 되면은 이것은 완전히 인생이 끝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살객의 예시 그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여러분, 이 사주는 이민의 정미의 기묘의 의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주는 2월에 여러분 이것이 토왕절이에요. 토왕절에 생에서 목화토가 살인상생할 것 같으나 임수가 정화를 확거하여 화목하고 해묘미 목국을 성하여 을목이 투출하니 살의 세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 음간은 종세를 잘함으로 종살이 되어 수목운은 길하고 금운은 불길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의 정미의 기묘의 의뢰 이랬는데
얼른 보니까 기토일간이 여러분요,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 해묘미 했습니다. 해묘미. 앞서 사오미 했죠. 사오미 했는데, 사오미 해가지고 그것은 방합이었고, 여기서 보이는 해묘미는, 여러분, 이는 삼합목국을 했죠. 삼합목국을 하면서 시간에 투간된 을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목의, 을목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간에 있는 이 정화가 도움을 주면 될 거 아니가? 화생토. 자,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입은 합을 하죠. 정임합을 하게 되면은 목으로 간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임합을 하니까 이것이 목이고, 지지에 있는 해묘미가 돈 목국이고, 투간된 을목이 있고 연지에 인묘목이다 보니까 기토인 나를 빼고 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목의 세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종살객에 이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종살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목을 도우는 수운이나 목운은 사실은 이 종살객에 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운이 되지만, 금운에는 여러분들, 금운에는 이것이 이 목의 세력을 극하는 그러한 경우이다 보니까 이때는 엄청나게 흉한 그런 운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운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무신의 기유의 경술, 신금, 요까지는 사실 전체적으로 안 죽고 살면은 이거는 이 천만다행입니다. 토금으로 가가지고 이걸 목복하고는 완전히 이걸 그 대척점에 있죠, 이 운이. 그래서 이렇게 순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 운을 넘겼다면, 임자, 개축, 갑연, 이 운은 사실은 좋은 운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억강부약의 법칙을 쓰는 내팔격, 양인격과 근록격, 그래가지고 10정격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10정격은 그 10개의 격은 전체적으로 억강부약의 법칙에 의해서 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10격은 전체적으로 그 법칙을 벗어나가지고, 10정격은 억강부약의 법칙을 벗어나서 이렇게 왕한 세력으로 따라가는, 종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종살객의 예시 그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무술의 기미의 이모의 을사,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사주는 임수가 미월에, 자, 임수가 토왕절에 생겼습니다. 임수가 토왕절이죠. 자, 그래서 만국이, 전체 국이 화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토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양간이라도 일점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 종사를 아니할 수 없다. 종격의 을목은 사조의 병이 되나 사오미 화국으로 목생화 화생토로 상생순환되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니, 무술기미 이모을사 이렇게 사주가 팔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임수일간이 사오미 화국을 했습니다. 사오미 화국을 하고, 이 화는 화생토 해가지고 이렇게 토의 세력이 투간된 무기토가 있다 보니까 투간된 무기토가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임수가 아무리 양간이지만 양간이라도 이 왕한 세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을목으로 왕한 토의 세력을 거역하는 목격도 하니까 이 을목은 사실은 병이 되는데, 사주의 병이 되는데, 요 사오미를 보고 목은 목생화하니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목생화, 화생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은 을목이 기신이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상생순환하기 때문에 목생화, 화생토로
걱정할 것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면 종격은 종하는 그러한 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죠. 운세를 보겠습니다. 경신신유운에, 경신신유운에 부귀가문에 생장하며, 자, 경신신유운에는 부귀가문에서 컸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술운 중에 임운에는 가정이 다소간에 액이 있었고, 술운은 화토에 고운이나 무난했다. 이 술운은. 자, 그러니까 경신신유운은 좋았다는 겁니다. 가정에 부귀가문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왜고하니까 금생수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왕한 토의 기운을 설계하기 때문에 토의 기운을 설계하고 기신은 이 목을 건강목으로 제어해 주기 때문에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문에는 이것이 일간하고 동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간을 도우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간을 도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때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에 다소간에 애군이 들어와가지고 고작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술운은 여러분 이거 같은 토가 되죠. 같은 토가 되기 때문에 토가 되더라도 원래가 이 술은 이 토의 고지, 화의 고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고지가 되지만 같은 동지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것이 무난하게 넘어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해운에 여러분요, 계해운에 해운에 들어가지고 해미, 자, 해미, 여러분, 해미을, 자, 해미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목의 세력이 이것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이것이 해미는 반합이 되는 것이죠. 반합이 되면서 을목이다 보니까 해미가 목이 되고 을목이다 보니까 이 을목이 또한 해의 뿌리를 탁 걸면서 여러분요, 뿌리를 걸면서 힘이 딱 생기게 되는 겁니다. 힘이 생기게 되니까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토를 치려고 한단 말이죠. 이 토의 세력을 치게 되게 되면은 이때는 아주 모든 이 상이 진행되는 모든 일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 고장이 나면서 이 버거지면서 말이죠. 안 좋은 흉한 그런 경우 때문에 사업이 망하거나 사람이 죽든지 아프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목의 세력이 왕해가지고 이 토를 극하다 보니까 이때에 아차없이 이때 저 세상으로 갔다. 그런 겁니다. 그쪽에서 부르면 안 갈 재주가 없죠. 자, 그래서 이 해운에 엄청나게 좋은 운이 아니고 또 임수가 여기에 해운에 딱 그 뿌리를 박습니다. 왕지가 되죠. 임수가 해운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딱 뿌리가 박으니까 이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저 세상으로 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종격 중에 종재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